오징어 게임 시리즈 주제와 세계관 편.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주제와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의 주제는 무엇이고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주제는 루저들의 목숨값은 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루저들 목숨값인 일확천금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주제는 아직 오징어 게임 3편이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오징어 게임 3에서 송기훈 측이 승리해서 오영일이 조직을 일망타진한다면 세상의 루저들이 자신들을 고하고 거대 자본을 무너뜨려 정의를 실현한다가 될 것이다. 의지의 리더가 탄생하는 것이며 루저들이 세상을 구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반대로 가능성이 낮지만 오영일이 승리한다면 결국 무력한 인간들의 욕망이 거대 자본 앞에 좌절된다가 될 것이다. 오징어 게임 1위 스토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루저들의 발생과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세상에는 루저들이 많지만 가장 비참한 것은 자본에 대한 패배자들이다. 쉽게 말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가족은 있다. 비록 잘못된 판단과 욕망 때문이지만 빚을 지게 된 동기가 가족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때문에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것조차 버거운 삶들이다. 이들에게는 차라리 죽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일지도 모른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악마가 있었으니 게임의 설계자와 프런트맨이다. 이들은 루저들을 쓰레기로 본다. 쓰레기들을 치움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자본을 모아주어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논리다. 역설적이지만 게임의 주체자들이 덕목은 세 가지다. 첫째, 현실이 고통을 잇도록 죽여준다는 것. 동시에 세상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이다. 둘째, 쓰레기들이 목숨값을 한데 모아 게임의 생존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전제는 생존 게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셋째,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게임의 주최 측은 막다한 이익을 보는 소위 돈이 되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는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금융자본의 행태와 같다. 금융자본은 보이지 않는 무수 불루의 권력이다. 현실이 고통을 잇도록 마약 같은 자본을 뿌려 돈이 노예로 삼는다. 노예들은 세상의 쓰레기가 되어 전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만에 하나 복권이라도 당첨되거나 신체 장기라도 팔게 된다면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금융자본주의가 살을 찌우는 것은 피를 다 빨아먹고 버린 루저들 덕분이다. 돈이 돈을 먹는 게 자본주의의 이치다. 부익부 빈익빈. 세상의 부의 실질 가치는 제로셈이다. 나머지는 거품과 허영이다. 자본의 루저들은 허영의 거품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사라질 뿐이다. 문제는 향기나고 피부를 윤탁하게 해주는 거품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거품은 루저들은 냄새도 맡아보지 못한 세계에서 상상도 못한 인간들이 누리는 상에 엄연히 존재한다. 이게 금융자본주의의 현실이다. 이 영화는 당신에게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줄 테니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겠는가? 455명의 목숨값인 456억 원의 상금이 당신 손에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 자본주의 게임에서 탈락한 루저들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들도 가족이 있고 하나의 인간이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오징어 게임 1위 세계관은 냉혹한 자본주의 현실에서 생기는 루저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세상을 고발하고 있다. 그들도 가족이 있다.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게임에 뛰어드는 그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처지를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본의 등장이다. 허구적 세계이지만 현실로 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시스템이다. 이 세계에서는 총과 그들이 정한 규칙이 법이다. 세상의 루저들은 제 목숨값 1억 원씩을 가지고 있다. 죽으면 생명값 1억 원을 내놓게 된다. 물론 자본주의가 대납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목숨값은 쌓여간다. 최종 생존자가 적립된 목숨값을 모두 가져가는 게임이다. 승자 덕식이다. 자본주의는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길 것이다.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의 모습이다. 조그만 불을 움켜쥐고 행복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거대 자본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언젠가는 결국 자본에 무릎 꿇고 생을 마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삭막한 세상도
한 인간의 존재로 구원받을 수 있다.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다. 오징어 게임 2와 3은 동일 구조석에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와 메시지가 관통한다. 오징어 게임 2는 세상이 루저들을 구제하는 대립된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비록 루저들이지만 이들을 죽음에서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어차피 이들이 삶은 지옥인데 목숨을 걸게 하고 살아남은 자에게 몰아주어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것이다. 전자는 전직게임 우승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다. 이에 맞서는 자는 게임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책임자다. 전자는 인간의 양심을 믿는 자이고 후자는 인간을 믿을 수 없다는 신념의 소유자다. 관객들도 갈등이다. 자본이 노예가 된 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죽음뿐인가? 기회를 준다면 저들이 갱생할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그런 돈을 과연 누가 줄 수 있을까? 있다면 이렇게 게임을 운영하는 불법 조직밖에 더 있겠는가? 한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래도 인간이 돈에만 얽매여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위대한 양심과 합리적 이성의 동물이라는 사실 말이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세계관은 조금 바뀌었다. 시즌 1의 세계관과 큰 차이는 없지만 책임 소재를 냉철히 따지고 있다. 5겜 1의 참가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면 5겜 2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욕망에 기인한 루저들이 비중을 차지한다. 자신의 자본적 욕망만을 쫓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이들이 목숨을 구하고자 거대 상금을 내팽개치고 목숨 걸고 다시 들어온 성기님을 알기에 더욱 그렇다. 오영이는 내기를 한다. 루저들이 과연 생명을 구해주려는 기훈과 목숨을 거는 대신 받고자 하는 거대 상금 중 무엇을 택할까? 갈 때까지 간 루저들,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합리적 선택을 할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게임을 지배하는 거대 자본이 이를 용인할까? 아직 3편이 나오지 않아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흐름상으로 볼 때 거대 자본주의 하에서 돈에 대한 인간들의 욕망이 얼마나 덧없음을 여실히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세계관은 오징어 게임 3에서도 성기현과 오영일의 승부에 관계없이 유지될 것이다. 만약 오영일이 이긴다면 고대 자본의 승리는 말할 것도 없다. 성기현이 승리한다 해도 이미 쓰러져간 수많은 목숨들 앞에서 돈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컨트롤룸을 파괴한들 또 생길 텐데 그게 자본의 속성인데.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을 욕망 또는 돈에 대한 헛된 욕심으로 바꾼다면 어떨까 싶다. 돈에 대한 헛된 욕망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죽음의 게임에 참가한 자들은 이미 헛된 욕망으로 패가 망신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합리적 설득은 의의 독경이다. 오직 눈앞에 번뜩이는 황금 찬란한 돈에 대한 욕망만이 지배할 뿐이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값이고 결코 자신의 손으로 쥘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그렇지만 헛된 욕망도 잠시 이들 앞에는 당장의 목숨 부지가 더 시급한 일이다. 빚이고 상금이고 정의도 나발이고 상대를 죽이든지 어떻게든 살고 봐야 한다. 자본 정글에서의 루저가 리얼 살육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자본으로부터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가? 이미 민주주의 꽃이라는 투표는 변질되었다. 독재자의 압제와 설득 도구로 전락된 지 오래다. 아니면 공산주의가 또는 사회주의가 인간을 자본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물론 오징어 게임 3의 주된 이야기는 세상의 루저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악마들을 소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의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함께 보여줄 것이다.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아무쪼록 오징어 게임 시리즈 관람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무비무장지대 예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